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이제 또 주말 경기들이 많다. 경기들이 많은데 캐로님 잘 별풍선 100개 분석해 보도록 감사합니다.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어제 거 잠깐 뭐 보고 가면은 어제는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신한이 김민정까지 안 나온다면은 마인까지 충분히 해줘야 되지 않나. 뭐 잘 이겨줬죠. 그리고 KGC도 2세트 존나 쉽게 따더니 뒤에서 똥 싸가지고 놀랬는데 그래도 풀세트 끝에 승리를 가져갔고, 다음 땅콩 경기는 뭐 택도 없는 우카 셧아웃. 어떻게 5연패 타는 인간이 갑자기 셧아웃을 하냐, 희한하네. 그게 좀 아쉬웠고, 그다음에 축구는 뭐 어제 뭐 요코마리, 뭐 오버, 그다음에 아웃국 풀은 제가 특이점도 설명해드렸죠. 그리고 저건 오버가 너무 오버 같아갖고 죽었나 했는데 안 주더라. 나폴리도 라인업을 보고 갈 수 있다면 더 좋은 경기다 했는데 어제 주축들 다 튀어나왔죠. 그리고 지로나도 뭐 대승했고, 솔직히 어제 지로나가 가장 좋아 보였는데 짝 뭐야, 뭘 보라색을 줄까 생각을 했는데 나폴리 아니면 리옹을 줄라 했는데 나폴리가 하도 그 챔스 그 뒤에 너무 1위가 앞서기도 하고 챔스 변수가 있어가지고 라인을 못 보니까 좀 내렸는데, 그래도 리옹이 라카제트 없지만 이겨주지 않을까 했는데 뭐 이기긴 개뿔 비기긴 개뿔 져버리네. 좀 아쉬웠다. 그래서 뭐 그래도 그 나머지 주황색 경기들이 잘 들어왔고, 그래서 이런 표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시면은 이제 보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, 그리고 오후 경기 이제 J리그가 뭐 이제 개막하고 본격적으로 했는데, 이게 너무 아쉽네. 이거 골 아이가? 이거 아무리 봐도 골 아이가? 이거 왜 이거 골 아닌데? 이거 위에서 그 선 찍어주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, YW 승부사님 별풍선 100개 승부선 유동 감사합니다. 사드리고, 이 쌈프 경기 뭐 비 오고 난리 부르스고 일선들이 힘을 잘 못 쓰긴 했는데, 이거 골 아이가? 이거 아무리 봐도 골인데 이게 왜 그거고 위에서 뭐 선 찍어주든가, 이해가 안 가네 이거 존나. 이거 골 아이가? 이게 왜 골이 아닌데 이게 뭐 그렇다고 정확히 뭐 선 찍어준 것도 아니고 뭐냐 이거. VR인데 그건 없어요. 그니까 뭐 EPL이나 이런 데 보면은 선 이제 체크하잖아요. 위에서 찍어주는 거. 근데 이거는 그게 없더라고. 근데 저거는 뭐 저거만 보고 뭐 골 아니라고 하고, 아무리 봐도 이거 골인데. 뭐 경기력은 쌈프가 막 개두드럽했죠. 근데 결정력 패급이고 답답했는데, 아니 저거 왜 골 아니냐고 존나 이해가 안 가네. 좀 걸쳤나? 뭐 위에서 보는 또 틀리나? 근데 위에서 보는 게 없었는데 아무튼 좀 뭔가 작 같은 경기였다. 뭐 경기를 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주장창 팼습니다. 주장창 팼는데 저거 골이 안 들어갔고. 저게 왜 옵사예요? 고마하자고요. 네, 알겠습니다. 번복은 없습니다. 번복은 없는데 그냥 아쉽다 이거지. 저거 골 아이가 근데. 자, 그리고 이제 EPL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. EPL. 당연히 번복 없는 건 알죠. 내가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. 밍스 미정, 카를로스 결장, 아스날. 속상은 하죠. 근데 뭐 지그들이 아니라는데 못 짜겠노. 아스날 파티 미정, 그다음에 제주스 결장. 나머지 뭐 좀 더 있긴 한데 그냥 안 나온 애들 안 적을게요. 일단은 에스턴 뭐 밍스 수비 쪽에 한 명 더 안 나올 수도 있고, 뭐 아스날 파티가 지난 경기도 안 나왔고 조르지뉴가 나왔죠. 그래서 오늘도 뭐 나올 수도 있고 조르지뉴가 아니면 메가 뛰쳐 나올 수도 있고. 근데 아스날이 그 경기를 또 이기지 못하고, 이기는 걸 떠나서 뭐 비기지도 못하고 다시 1위 자리를 내줘버렸다. 내줘버렸기 때문에 다시 또 찾아와야 돼요. 근데 지금 아스날이 최근에 리그 3경기 무승 행진을 달리고 있고, 아스날 챔스도 없고 뭐 그런데, 뭐 유로파는 올라갔죠. 이미 올라가고 1등 그 1위로 올라가가지고 그 주중에 경기를 안 한 거고. 아무튼 뭐 유로파보다는 아스날은 리그에 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, 그런 부분이고, 지난 이제 뭐 이번 시즌 맞대결 했을 때 이제 에스턴 빌라 상대로 승리를 가져갔다. 그때 당시는 근데 그 제라드 아니었나?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다. 에메리도 결국에 이 에메리 감독도 아스날 출신 아닙니까? 아스날 뭐 선수 생활했다는 게 아니라 그거
뭐야 감독했잖아. 그런 부분에 좀 알고 있긴 하지만 그때랑 뭐 지금은 완전히 다른 상태이기도 하고 에스턴 빌라도 결국에는 공통점이 있죠. 둘 다 맨시티 상대로 3대 1로 둘 다 똑같이 처발리고 왔다는 거. 근데 그래도 경기적인 부분은 아스날이 더 낫다. 나은 부분. 그래서 이 경기는 뭐랄까 진짜 아스날이 이 경기마저 또 못 잡는다면은 내가 봤을 때는 개 날아갈 것 같아. 뭐 1이고 개 뿌리고 나발이고 그냥 쭉 떨어질 것 같다. 진짜 이것도 못 잡으면은 멘탈리티가 많이 사라질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에메리가 물론 뭐 쉬운 뭐 족박 감독도 아니기도 하고 근데 최근 에스턴 경기도 별로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. 잠깐 반득이었고 여기는 그래도 아스날 갈게요. 아스날 승.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오버 보도록 할게요. 이거는 약간 반등의 시기 타이밍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. 이거 여기서 뭐 반등 안 나오면은 아스날 계속 내려갈 것 같아. 얼마 만에 찾아온 우승 기회인데. 그리고 두 번째 아스날 그닥 좋지 않지만 이거는 잡고 가야지 않을까.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보는 거예요, 승을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브랜드퍼드 대 크펠. 브랜트퍼드는 뭐 장기 부상자밖에 없죠. 그 다음에 크펠도 뭐 여기도 똑같긴 해요. 뭐 자랑 와드랑 뭐 얘네는 결장이고 안데르센은 뭐 돌아올 수도 있고 안데르센 돌아올 수도 있고 뭐 리차즈 이런 애들 그냥 여기도 뭐 똑같은 애들인데 뭐 1차전 맞대결에서는 이제 크펠 원정에서 브랜드퍼드가 뭐 비겼죠. 그리고 오늘 이제 홈으로 돌아온 스케줄 확실히 브랜드퍼드 뭐 지금 뭐 팀 뭐 가릴 거 없이 경기적인 부분도 괜찮고 물론 뭐 압도적이다 그런 부분 없는데 잘 틀어박았고 최선 지지 않는 경기도 계속 보여주고 있고 리그 월드컵 끝나고 재개호 나서 컵 경기 그 웨스트햄전 빼고는 아직까지도 지지도 않았어요. 그리고 홈에서 더 잘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반대로 크펠은 원정에서 성적도 삐꾸고 최근에 뭐 선수층도 완벽하지 않은 상황 몰레람이 잘했던 그래도 뭐 비에라의 공격이 좀 살아났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 득점력도 형편없고 자아가 또 맛이 가버리고 부상으로 또 떨어지고 이렇게 썩 좋지가 않죠. 경기력도 안 좋고 그래서 이 경기는 뭐 홈에서 확실히 또 승률이 또 상당히 좋고 최근에 경기도 크게 문제적인 부분도 없고 딱히 결장자도 없고 이 경기는 지난 맞대결에서는 비기긴 했지만 오늘은 이겨주지 않을까. 브랜드퍼드 승.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언더사이드 볼게요. 언더 보는 이유는 뭐 크펠의 득점력인 부분이 저하가 됐다. 그리고 브랜드포드도 뭐 상당히 빡빡한 수비를 뭐 자랑하기 때문에 언더를 보셔도 될 것 같다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노팅엄 대 맨시티. 노팅엄도 뭐 많죠. 뭐 볼리, 니아카테, 뭐 핸더슨 키퍼, 그다음에 뭐 에이츠 뭐 등등등등등등 결장 있고 링가드 또 미죠. 뭐 아원이 등등 너무 많아서 그냥 안 적을게요. 맨날 결장하는 애 있잖아요. 얘는 뭐 맨날 아닌데 뭐 주축 미드필더 오늘 안 나오네요. 그리고 맨시티는 뭐 스톤스밖에 없죠. 자, 이 경기 솔직히 이 경기도 뭐 걱정되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죠. 뭐냐면은 맨시티가 다음 경기가 이제 독일 원정 라이프치 원정을 가야 된다는 거. 그 부분 빼고는 뭐 딱히 뭐 그 다음에 이제 주중에 아스날과 경기를 했기 때문에 아스날과 주중 경기 치러서 체력적인 부분이 좀 소모가 됐다. 그런 부분 좀 로테로 좀 돌려줄 가능성이 있다. 펩이기 때문에 충분히 돌려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. 근데 이제 상대가 노팅엄 물론 홈과 이제 원정 차이가 존나 심한 팀 아닙니까? 최근에 홈 경기도 뭐 맨유전 그 리그컵 경기 빼고는 아직까지 뭐 최근에 진 적이 없죠. 그만큼 막강하긴 합니다. 근데 시티를 넘기에는 그래도 부족하지 않을까.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도 리그를 1위를 탈환했습니다. 그 분위기를 이어서 뭐 물론 이제 펩이 우승은 많이 했죠. 리그 우승 많이 했지만은 챔스를 잘 우승을 뭐 잘이 아니라 그냥 우승을 한 적이 없어서 맨시티에서 그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출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 여기까지 다 따라왔는데 이거 포기하겠습니까? 이것도 열심히 할 거라고 보고 맞대결에서도 뭐 대승 거뒀죠. 홈과 원정이 아무리 차이가 난다고 해도 6대0으로 쳐발릴 정도면은 그래도 일반승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. 경기는 맨시티 승 볼게요.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이 경기 오버 볼게요. 2.5라서 그냥 오버 보는 거예요. 3.5였으면은 언더 볼 거였는데 2.5로 갖고 뭔가 좀 기준점이 좀 낮다. 낮은 이유는 결국에 노팅엄의 뭐 수비를 믿는다고 하겠지. 그죠?
맨시티 경기 왜 2.5일까요? 정확하게 제가 캐치를 했죠.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. 왜 2.5일까 했는데 뭐 어쩌겠어 2.5 줬는데 뭐. 아니면 언더를 보시던지. 굳이 보면 오버라고요. 됐죠? 뉴캐슬 대 리버풀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. 그건 아니고 여러분이나 뭐 저나 마음이 비슷합니다. 딱 봤을 때 이거 왜 이렇지 느껴지잖아. 뉴캐슬 대 리버풀. 뉴캐슬은 타겟, 그다음에 윌슨, 그다음에 기마랑이스, 조일로 결장이죠. 리버풀은 뭐 TR 결장이죠. 자, 이 경기 일단은 뉴캐슬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자면은 뭐 여태까지 잘 나가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다. 사실이기도 하고. 근데 이제 오늘 좀 전력적으로 누수가 좀 크지 않나.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은 뉴캐슬 감독 특성상 주축을 잘 안 바꿔요. 뭐 벤치에 있는 애들 좀 기용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똑같은 애들만 계속 간다. 근데 지금 뭐 최전방의 스트라이커 팀 내 뭐 득점 2인 칼럼 윌슨 빠지죠. 그리고 가장 큰 거는 뭐 이거보다는 뭐 얘도 빠진 거 타격일 수밖에 없죠. 상대도 그래도 ጭ밥이 아닌 뭐 그래도 리버풀인데. 그리고 기마랑이스가 뭐 추가적으로 지금 뭐 빠진 지 좀 됐잖아요. 중원에 대한 그 누수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조일로까지도 오늘 나오지 못한다고 하네요. 못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하네요. 결장일 거예요 아마. 그러면 이제 중원을 갈아엎어야 되죠. 원래라면 이제 기마랑이스의 조일로 그다음에 뭐 롱스테프 이렇게 썼는데 지금 뭐 롱스테프에다가 생막시맹 뭐 밑으로 끌었을 수도 있겠죠. 근데 이제 윌슨 자리도 공백이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좋지가 않다. 물론 잘하는 건 뭐 인정하지만은 근데 그 뉴캐슬도 야 탄탄한 수비력, 중앙의 장악력 이런 게 좀 괜찮아갖고 버티는 거지 득점력은 좀 딸리잖아요. 반대로 리버풀 믿을 수 없는 인간들이었죠. 근데 제가 말했죠. 머지사이드 더비 거기다 희망의 땅 안필드 거기 경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. 그래서 이대영을 잡고 그리고 이제 여기 결장자가 별로 없잖아요. 뭐 반다이크 복귀했고 피르미누도 복귀했고 조타도 복귀했습니다. 물론 이제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. 제가 리버풀 할 때도 설명했지만 중원이 너무 약하다고. 근데 그래도 스트라이커 애들이 복귀하고 수비에 탄탄한 핵심인 반다이크도 복귀했고 뭐 조타도 적재적소에서 뭐 헤딩도 잘 넣잖아요. 그런 부분 조건적인 부분이 뭐 단지 안필드가 아닐 뿐 뭐 리버풀이 좀 더 낫지 않나.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뉴캐슬이 정배네. 용서할 수가 없네요. 리버풀 프랜슨 그리고 기존점 대비는 뭐 언더 볼게요. 아직까지 리버풀의 득점력이 뭐 폭발하려면 중원이 좀 세져야 되고 그리고 뉴캐슬도 할 수 있는 거는 뭐 아시잖아요. 버티는 형식 그리고 최근에 팀적인 경기 내용만 봐도 언더. 됐죠? 다섯 번째 맨글 대 바이에른 미넨. 자, 요 경기 맨글 미드필더 바이글 그 다음에 스컬리 그 다음에 티랑 미정. 네, 반다이크 복귀했습니다. 바이런 미넨은 뭐 선발로 뛸지 교체로 뛸지 모르겠어요. 그리고 아까 위에서 그 설명을 안 했는데 뭐 리버풀이 레알과 이제 챔스가 있긴 하죠. 홈 경기 안필드에서. 근데 리버풀 뭐 리그 버리고 갈 수 없잖아요. 그리고 조건적인 부분 좀 유리하고 또 일반승이 아니고 프레인이니까 뭐 바이른 미네는 뭐 똑같죠. 뭐 노이어, 그다음에 마네, 마즈라이 결장이고 코망은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. 일단은 요 경기 바이른 미네는 이제 챔스 파리 원정을 뭐 지고 온 것도 아니고 비긴 것도 아니고 승리를 하고 왔습니다. 그래서 기분 좋게 돌아왔고 그리고 이제 이 맹글과의 경기 다들 뭐 아실 거예요. 바이른 미네는 희한하게 맹글 원정만 가면은 뭐 최근 근 몇 년간 봐도 이기지 못했다. 약간 뭐랄까 징크스 상성적인 부분이 좀 나는 그런 부분.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. 알고 있고 근데 맹글이 지금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뭐 주축 수비수 그다음에 측면에 바이글이라든지 그 팀 내 득점 1위인 티랑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뭐 조건적인 부분도 갖춰져 있고 그리고 최근에 맹글 경기가 좋았으면 모르겠는데 너무 안 좋잖아요. 끼케야 뭐 샬케한테도 비기고 그 맛이 가버린 호펜하임 상대야 뭐 4대1로 이길 수 있겠지. 나머지 경기들 개두드러 패고 개두드러 맞고 지는 경기들 아무리 미넨이 뭐 챔스를 갔다 왔다고는 하지만은
지금의 맹글 너무 못해요. 너무 못하고 물론 홈에서의 승률은 상당히 뭐 나쁘진 않은데 이럴 때 미넨이 이 참교육을 좀 시켜줘야 되지 않나. 그리고 미넨도 지금 1위가 널널한 게 아니에요. 지금 오니온이랑 뭐 밑에 있는 애들 치열하죠 1위 싸움이. 그래서 이 경기도 소중히 가야 되고 이 경기는 뭐 맹글 원정에서 좀 힘든 부분을 알고 있긴 하지만은 지금 상태들이 안 좋고 시오도도도. 결장자적인 측면도 별로 좋지 않을 거고 그래서 미네 승 볼게요. 그리고 기존점 대비는 언더 볼게요. 언더 3.5니까 언더. 미넨 승이요 맹글 승이 아니라. 하지만 그때 얀 존모의 키퍼 그것도 맞죠. 존모가 이제 바이런 미네를 왔죠. 그때 당시 있었을 때 슈퍼 세이버도 많이 해줬고 뭐 키퍼 차이도 있고 뭐 그것까지 뭐 다 구구절도 말할 수 있지만은 그냥 간략하게 멘트. 아무튼 뭐 그래도 축구를 많이 좋아하시나 보네. 그런 거까지 잘 기억하는 거 보면. 프랑크 대 이제 브레멘. 프랑크 뭐 똑같이 에빙베 그대로 결장이고 브레멘 미넨 마인 같다고요? 뭐 마인 갔으면 마인 화이팅 응원하면 되죠 뭐. 브레멘은 수비수 주전 수비수인 바이저 빠지고 미드에 그로스 그 다음에 비텐코트 측면에 뭐 미드 결장이죠. 당연히 누수가 여기 크죠. 수비수와 그리고 미드 라인들 두 명이 다 빠진다는 거 주축들이 뭐 당연히 마이너스죠. 맞대결에서는 뭐 4대3 치열하게 뭐 경기를 했지만 그래도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프랑크가 잡아갔다. 뭐 홈에서는 프랑크가 더 잘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 그리고 결정적인 측면도 유리하고 단지 또 이거는 뭐 프랑크가 어쩌다 보니까 챔스에 이렇게 살아남았죠. 나폴리랑 홈에서 또 경기를 하죠. 홈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체력적인 부분은 소모가 안 될 거고 프랑크도 뭐 챔스 우승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. 그리고 지금 리그 자체도 유로파 뭐 간당간당한 시점인데 이 경기 뭐 그냥 대충 할 수도 없기도 하고 열심히 할 거라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경기는 또 브레멘이 뭐 사실상 원정에서의 뭐 경기력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부분도 크기도 하고 그래서 이 경기는 뭐 프랑크 승을 보겠습니다. 뭐 최근에 이제 연패 좀 탔잖아요. 뭐 원정에서 똥 쌌고. 그리고 요 경기는 오버, 별풍선 100개 오버를 감사합니다. 생각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요 경기 오버를 왜 언급하냐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브레멘이 득점력은 좋습니다. 수비력은 빠졌지만은 물론 이제 오늘 주축 미드 라인들이 좀 안 나와서 골이 제대로 터질지 안 터질지 잘 의문점일 수 있어요. 근데 올 시즌 원정에서의 경기 프라이부르크 전 빼고는 다 골 박았습니다. 뭐 슈투트 켈른 호펜 레버 돌문 볼프스 다 박았습니다. 그만큼 득점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약간 치고받고의 경기 나오지 않을까. 그 부분도 체크. 그다음에 일곱 번째 인테르 대 오디네세. 인테르는 코레아 결장, 오디는 뭐 맨날 안 나왔던 데올로 페오비죠. 자, 이 경기 일단 인테르 입장에서 보면은 그 챔스 경기가 있죠. 다음에 주중에 포르투랑.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홈에서 홈 경기다. 그래서 뭐그 이동 거리를 뭐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. 그리고 인테르가 물론 1위까지는 이제 좀 많이 힘들어요. 나폴리가 어제도 나폴리 한번 똥 쌀 때가 됐는데 언제 쌀라나 도대체. 아무튼 어제 또 이기면서 많이 힘들어졌어요. 근데 이제 1위가 뭐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지금 2위랑 뭐 2위에서 5위 뭐 4위 유로파 챔스로 왔다 갔다 하는 이 순위 싸움에서 지금 거의 뭐 3점 차, 1점 차 막 이렇잖아요. 그래서 뭐 리그를 또 버리고 갈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이 경기도 뭐 집중을 할 거다 그 말을 해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 맞대결에서는 이제 우디네세가 희한하게 3대1로 승리를 가져갔죠. 그런 부분 물론 최근에 이제 인테르의 경기 좀 답답하죠. 골도 잘 못 넣고 지난 경기 거의 뭐 암적인 산프 상대로 그렇게 주장창 뭐 밀어붙이고 무지성 크로스 조원하게 때렸지만은 아무것도 못하고 골도 못 넣고 뒤져버렸죠. 근데 그래도 뭐 홈에서의 경기이기도 하고 인테르 자체가 뭐 계속 뭐 똥을 쌀 그런 팀도 아니고 반대로 오디네세는 그 잠깐 좋았던 시기 지나가니까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왔고 잠깐 뭐 골이 좀 많이 터진다 했어. 근데 최근에 또 득점력도 많이 저하된 것도 사실이고 인테르가 우디네세한테 한 시즌에 두 번 말물린 적은 뭐 거의 기억이 잘 안 난다. 그런 부분도 크기도 하고 여기 뭐 또 잡아줘야 될 경기이기도 하고 인테르 승 볼게요.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언더 볼게요. 언더 보는 이유는 결국에 뭐 인테르가 최근에 득점력이 좀 저하됐다. 오디네세는 원래 이제 그 수비
지향적 축구를 했는데 뭐 시즌 초반에는 그런 게 없었죠. 근데 지금은 다시 또 득점력도 저하되고 근본으로 가는 것 같다. 언더.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하기 전에 물 한 잔 마실게요. 물 한 잔 마시고 잠깐 이거 좀 보고 잠깐만요. 자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그리고 추천 눌려주세요. 추천 258개인데 258분 보이시는데 추천 300개 되면 한 분이 추천해주는 무월햄 뭐 두 개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할게요. 추천 300개면 별로 얼마 안 남았거든요. MSU77님 레드벌룬 1개 추천 300개. 감사합니다. 예. 지금 250개니까 50개만 눌려주시면 돼요. 여덟 번째 요거 베티스 대 바야돌리드. 베티스 오늘 좀 타격은 있죠. 이글레시아스가 뭐 빠진다는 그런 부분. 그다음에 바야돌리드는 뭐 딱히 없고 풀 맞대결에서 이제 0대 0으로 비겼죠. 비겼는데 베티스가 뭐 원정이 뭐 솔직히 지금 베티스가 홈에서 지금 승리를 못한 지가 좀 오래됐어요.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뭐 그게 의미가 있는데 그래도 뭐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베티스가 홈에서는 항상 뭐 좋았던 그런 부분이 있다. 최근에야 좀 똥 싸고 있긴 한데 그리고 반대로 이제 뭐 바야돌리드 같은 경우에는 얘네도 뭐 요새 근데 라리가 애들 밑에 있는 애들은 다 홈에서만 좀 하잖아요. 원정에서는 여전히 좀 멍청하고 물론 원정에서 숏이 잡긴 했어요. 근데 그 전까지 모연패 타던 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홈 원정 좀 차이도 나고 그리고 물론 팀 내 득점 1위가 빠지긴 하지만은 골을 뭐 못 넣을 라인 자체들은 아니죠. 뭐 이글레시아스 빠진다고 해도 뭐 중원에 페키르도 있고 뭐 후안미, 카날레스, 뭐 산체스도 있고 아니 뭐 호세라든지 그런 친구들도 기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나쁘진 않을 거라 생각해요. 근데 이제 바이아돌리드가 뭐 수비의 강점을 좀 두고 하는 축구를 구사하기 때문에 그걸 뚫어내냐 못 뚫어내냐 그게 좀 힘들 건데 근데 지난 맞대결을 했을 때 비겼지만은 베티스가 그때 전반 35분에 퇴장을 당했죠. 수적인 열세를 들고 했는데도 경기력은 뭐 크게 밀리지 않았고 그리고 뭐 0대 0으로 비기기까지 했죠. 오늘은 뭐 누군가 퇴장 당하지 않는 이상은 또 홈에서 경기이기도 하고 충분히 잘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. 뭐 이글레시아스가 빠진 게 아쉽긴 하지만은 그래도 골 나올 자원들은 충분히 있다. 리옹보다는 낫다. 베티스 승. 그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언더사이드 볼게요. 언더.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 돈가방님 안녕하시고 오사수나 대 레알 마드. 오사수나 주전 수비수인 크루즈 징계 빠지고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뭐 비달 페냐 원래 빠졌던 애들에다가 아빌라 결장하죠. 아빌라 팀 내 득점 1위. 중요한 선수죠. 오사수나의 거의 득점 뭐 핵이죠. 레알 마드리드는 맨디, 크로스, 벤제마 결장. 자, 이 경기 그 볼겨 안 볼겨님 중계하지 마라. 중계하지 마세요. 중계하는 거 존나 싫어하는데 그걸 또 하시네. 내 방에 그래도 오래 보신 분 아니에요? 아닌가? 최근에 봤나? 중계하는 거 안 좋아한다니까. 그럼 자꾸 거기 신경 쓰인다니까. 일부러 말한 거 아이가? 신경 쓰라고. 블랙 해드릴까요? 블랙 해드릴까요? 갑자기 또 안 좋은 소식을 들어가지고 화딱질이 날라하네. 화딱질이 날라하네. 슈아메니도 결장한다고요? 잠깐만 볼게요. 그 지금 최근에 뭐 떴어요. 다시 트위터 스쿼드 요즘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볼게요. 추아메니 아센시오 하자르 알바로 발베. 추아메니는 스쿼드에는 들어가 있는데 뭐 언제 뜬 건데요? 최근에? 뭐 몇 분 전에 떴어요. 최근에 떴어요. 뭐 말이 없는데 아직? 어디서 봤노? 방금 떴다고요? 방금 어디서 떴는데요? 어디? 레알 공홈이라고요? 내가 레알 공홈 보고 있는데 없는데? 독감이래요? 그래요? 그럼 뭐 그렇다 칩시다. 뭐 레알 팬카페요. 뭐 맞겠죠. 레알 팬카페는 뭐 정보력이 빠를 수 있겠지. 근데
아무튼 뭐 스쿼드 리스트에는 들어가 있는 그 트위터에는 올라왔거든요. 뭐 아무튼 뭐 모르겠다. 뭐 추하메니 뭐 이거 적어둘게요. 뭐 물음표. 일단은 요 경기 레알이 아까 위에서 말했지만은 리버풀 원정이 있죠. 안필드 원정. 근데 지금 바셀과 승점 차가 8점 차. 조금 멀어지긴 했어요. 근데 엄청 포기할 단계는 아니다. 아스날과 맨시티가 뭐 그 따라잡은 것처럼 이 경기 반드시 좀 이겨줘야 되고, 물론 이제 손은 좀 더 챔스에 가 있겠죠. 안첼로티가. 그리고 주중에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홈에서 그 엘체와의 경기했을 때 뭐 피로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로 오늘 뭐 로테 좀 돌려줄 가능성도 있긴 하겠죠. 그다음에 이제 벤제마까지도 안 나온다면 결국에는 또 지난 경기처럼 끔찍한 골 결정력에 시달릴 수 있다.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거는 결국에 비니시우스가 지난 경기에 강제로 이제 징계로 쉬었죠. 그리고 모드리치도 교체로 출전했고 추아메니도 교체로 출전했는데 뭐 추아메니는 스쿼드 리스트에는 있는데 뭐 최근에 뭐 방금 떴다고 하니까 뭐 모르겠네요.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고 그런 부분. 레알이 더블 스쿼드가 나오는 팀이기도 하고 지난 그 누구전이었나, 바야돌리드 전이었나, 약간 끔찍한 경기력을 보여주긴 했는데 그래도 계속적으로 가드치고 패는 경기들이 나왔습니다. 오사수나가 오늘 뭐 정상적인 베스트 컨디션일은 모르겠는데 아까 위에서 말했지만은 아빌라 사실상 오사수나의 진짜 핵이라고 볼 수 있는 스트라이커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클 거고. 그러면 이제 지난 뭐 그 뭐야, 바이오돌리드 맞나? 기억이 잘 안 나나. 마요르카네. 바이오돌리드가 아니라 마요르카한테 졌을 때 뭐 마요르카처럼 메네가 더 버틸 수 있지 않을까 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. 근데 두 번의 실수는 좀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, 그리고 뭐 수비 라인들도 또 센터백 크로스도 빠지는 그런 부분, 그래도 저는 공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더 큽니다. 뭐 완전히 체력들이 다 갈린 상황도 아니고 지난 경기에 적절히 좀 분배도 해줬고, 사실 요 경기도 이제 이것도 약간 아스날이랑 비슷한 느낌이에요. 요 경기도 못 잡으면은 좀 힘들죠 이제 많이. 잡아줘야 될 땐 잡아줘야 되지 않나. 배당도 뭐 1.6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. 좀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좀 높다고 생각하긴 한데 일정도 좀 타이트하고 챔스 원정도 잡혀 있고 뭐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다 해갖고 뭐 이 정도의 배당을 측정하지 않았을까. 레알승.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언더 볼게요. 언더. 레알이 뭐 이겨도 뭐 지난 엘체전처럼 시원하게 개 두드러 패면서 이길 것 같진 않습니다. 이기면 똥줄.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? 자, 그리고 이제 열 번째. 스트라스 대 앙제. 스트라스는 은얌시, 벨라인, 벨가르드, 장아올루, 디아라, 결자. 자, 이 경기 앙제를 안 적었네. 앙제, 뭐 맨디, 뭐 결장. 뭔가 결장전 얘기가 더 많은데 스트라스 원래 기존에 빠졌던 수비 라인 미드도 빠진 지 좀 됐고, 장아올루는 뭐 최근에 빠졌죠. 그 다음에 디아라도 뭐 최근에 빠졌고. 빠졌는데 크게 뭐 임팩트가 강할 그런 주전급은 좀 아니죠. 약간 뭐 서브 반주전급 이런 느낌이고, 앙제는 뭐 주전 미드필더 빠지고, 두 팀 다 뭐 그렇게 지금 경기력이 썩 좋지는 않다. 하지만 둘 다 안 좋긴 한데 스트라스가 이제 이번 시즌 희한하게 홈에서 승이 없었죠. 근데 지난 경기 이제 몽펠리에, 그러니까 지지난 경기였나? 몽펠리에 상대로 2대0으로 드디어 홈에서 첫 승을 신고했죠. 그래요. 홈에서의 무승은 좀 없는 팀은 잘 없지 않나. 그 이탈리아의 그 크레모넨가 뭐시인가 걔네 말고는 뭐 다 하죠. 그런 이제 분위기적인 부분 뭐 좀 살렸을 거라 생각하고, 앙제는 뭐 지난 경기도 결국엔 또 뭐 비긴 게 다행이었죠. 마지막에 오세르가 PK 넣었으면 뒤지는 그 경기인데, 그리고 낭트는 뭐 컵 경기 비겼고 로리앙은 뭐 살짝 맛이 갔으니까 영향가 없어요. 벌레예요, 벌레. 벌레. 맞대결에서는 이제 뭐 리그에서는 스트라스가 원정에도 가서 이기고 컵 경기에서 뭐 비겼고, 이 경기는 뭐 벌레 앙제 어떻게 찍습니까? 그냥 스트라스 가야지 이거는. 크게 뭐 결장자 타격적인 부분도 아니기도 하고, 최근에 경기력은 솔직히 뭐 도찐 개찐이지만은 근데 앙제는 더 벌레예요, 더 벌레. 기준점 대비는 오버 볼게요, 오버. 됐죠? 요거는 뭐 앙제가 벌레라서. 그다음 11번째 폴렌담 대 뭐 키테사. 폴렌담은 주전 미드필더 오리스타니오 결장. 키테서는 이제 주전 수비수인 아르쿠스가 결장하네요. 미드 한 명, 수비 한 명 빠졌다 생각하시고,
자, 이 경기 폴란드함이 약간 그 월드컵 그 이후에 갑자기 뭐 살아나는 듯한 그런 경기력들을 좀 보여줬죠. 아약스 상대로 비기고 뭐 알크마르 상대로도 비기고 흐로니언 잡고, 근데 최근에 역시나 다시 강팀 만난 이제 트벤트 상대는 아무것도 못하고 3대0을 두드려 맞았다. 반대로 비테세 뭐 나름 그래도 네덜란드 리그에서 뭐 짬밥 있는 친구들이고 초반에 좀 헤맸지만은 물론 최근에도 뭐 승리를 많이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. 뭐 킹리리 비기는 사범님 부분만 별풍선 존나 100개 많지. 감사합니다. 근데 그 비비는 과정 속에서도 강팀도 많기도 했고 최근에 경기력이 나쁘지 않은 팀들과의 매치업도 많았고 충분히 상승세는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해요. 근데 여전히 뭐 뒷공간에 대한 아쉬움이 좀 남을 뿐이지, 폴란드함이 물론 지금 반등한 느낌, 뭐 알크마르 비기고 아약스 비기고 했는데 솔직히 알크마르 경기 빼면은 솔직히 그렇게 뭐 좋았던 경기력은 아니고 흐로니온도 뭐 맛이 간 상태이기도 하고, 밑에서는 뭐 홈과 원정 가릴 것 없이 이번 시즌 뭐 무난한 성적을 또 보여주고 있고, 이 경기는 저는 배당도 뭐 BTS가 이 정도 배당이면 충분히 찍어볼 가치가 있다고 봐요. 폴란드함은 제가 초반에도 말했지만 여전히 수비는 불안해요. 뭐 오히려 이제 강대강 싸움할 때는 강제로 밀리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, 얘네는 희한하게 수비 축구를 안 한다니까 여러분, 공격 축구를 한다니까. 라인 존나 끌어올리고, 그래서 뭐 혼자서도 오버가 낼 수 있다 뭐 먹혀서 아니면 같이 치고받고 해서 그런 부분을 설명했죠. 그런 부분 봤을 때는 그래도 BTS가 낫다. 그리고 요 경기는 뭐 오버 뭐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요 경기도 근데 너무 오버 같아서 됐죠? BTS 승이 오버. 그래서 이제 오늘 준비한 경기 다 여우호 해드렸고, 이 신사수님 중에서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진디지 분석 중 죄송한데 퀵뷰 남는 거 있나요? 이 중에서 마음이 맞으면 뭐 가져가 보시고, 마음이 안 맞으시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.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.